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주유소 게임 상담 진행의 손자희입니다. 새해 첫 주 시장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첫 주 참 쉽지 않은 시장이었는데요. 다행스럽게도 오늘은 양시장 모두 빨간불 켜졌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1년이라는 또 긴 시간이 남아있는 만큼 너무 불안해하고 조급하게 또 투자를 이어가시기보다는 오늘 주유소 게임의 든든한 위원님께 종목 진단 받아보시고요. 올 한 해 여러분들의 계좌에 모두 풍년이 드는 또 오늘 한 해 만들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상담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은요. 전화번호 02-3253-1611번이나 1612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고요. 문자 참여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까지 3가지 정확하게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유튜브로도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유튜브에 서울경제TV라고 검색해서 라이브 방송 들어오시면 실시간 채팅 통화 소통 이어가고 있으니까요. 많이 놀러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함께할 위원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민경철 위원님과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매일 아침 상한가를 꿈꾸면서 일하는 전문 위원 민경철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또 새해 들어서 첫 번째 주유소 게임 상담 방송이다 보니까 좀 오랜만에 뵙는 것 같은데요. 네. 우리 시청자분들께도 인사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시청자분들 반갑습니다. 일단 오늘도 인사를 많이 드렸는데 이번 주에는 상한가만 꿈꾸는 게 아니라 네. 새해 상한가를 100종목 잡아내겠다라는 포부를 거의 10%를 달성한 좀 의미 있는 한 주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도 지수가 반등하고 있으니까 우리 더 좋은 종목들 공략해서 수익과 행복 챙겨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오늘은 이제 상담 포맷으로 방송이 진행되는 만큼 그동안 좀 고민이 있었던 종목들, 어떻게 해야 될지 좀 잘 모르겠다는 종목들 잘 사연 남겨주셔가지고 좀 도움 받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상한가를 늘 꿈꾸고 계시는 또 우리 민경철 위원님께서 새해 포부를 상한가 가는 종목 100개 잡겠다 말씀해 주셨는데요. 벌써 지금 새해 첫 주밖에 지나지 않았는데도 이 상한가 가는 종목 4개 이상 달성하셨다고요? 아니요. 그럼 몇 개 달성하셨어요? 일단 어제까지 9개고 오늘은 와. 이제 방송에서 다룬 것들 포함해서 10개입니다. 네. 그래서 네, 100개 중에 대단하시네요. 10개의 상한가를 잡아냈고 네. 그래서 목표 10%를 이번 주에 달성을 했다. 와, 너무 빨리 이렇게 달성하시는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목표 상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200개로. 그러니까요. 네, 정말 대단한 분이십니다. 이렇게 새해 첫 주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지금 벌써 어느덧 10개, 상한가는 종목 10개를 잡아낸다는 게 정말 쉽지 않은 거 여러분들도 잘 아실 텐데요. 이런 민경철 위원님과 보다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누고 싶으신 분들은 노란톡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샵 0082번으로 민경철이라고 3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거나 하단으로 나가고 있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빠른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종목 상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전화 바로 준비되어 있다고 하니까요. 시청자님 만나볼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에코프로 HN 15만 원에 23%예요. 네, 15만 원에 매수를 하셨고 비중은 23%. 23% 보유하고 있다고 예. 말씀해 주셨습니다. 매수하신 지는 어느 정도 되셨어요? 이거 좀 됐어요. 8월 달인가 9월 달인가 그래요. 네, 작년에 이제 매수하셨고 오늘은 네. 어떤 부분이 궁금해서 전화 주셨을까요? 이거 지금 물타기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좀 더 있다가 물타기를 해야 되는지 네. 아니면 물타기를 안 해도 예. 본전이 올 수 있는지 그것 좀 알아보려고요. 네, 좀 하락세를 보이다 보니까 어떻게 대응 전략 가져가야 될지 좀 많이 고민되실 것 같은데요. 저희 민경철 위원님께 바로 상담 받아볼게요. 위원님 도와주시죠. 네, 청장님 일단 본 종목을 공략하신 이유에 대해서 먼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냥 그때 막 올라가길래 샀다 팔았다 하다 보니까 물렸어요. 아, 18만 원에 물렸었는데 네네. 이 물타기를 해가지고 이 가격이 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올라갈 때 추격 매수를 진행하셨는데 좀 손절 대응도 초기를 놓치다 보니까 이게 마이너스 5%? 좀만 기다려볼까? 마이너스 10%? 좀만 기다려볼까? 하다가 크게 물리신 거잖아요. 예. 근데 이제 주식이요, 이제 인생도 오르막길 내리막길이 있고 주가도 급등하는 구간, 조정받는 구간,
바닥에서 기간 조정 거치는 구간, 다시 급등하는 구간이 나타나게 되는데 지금은 자, 시청자분이 주가가 3만 원짜리가 21만 원까지 7배 폭등할 때 이렇게 뜨거운 구간에서 공략을 하신 것으로 추정돼요. 일단 이 회사가 자, 지금 어떤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지를 보니까 자, 클린룸 케미컬 필터를 만드는 업체입니다. 클린룸이라고 하면은 작년에 뭐 혹은 뭐 코로나 터지고 나서는 계속 음압병실, 반도체 만드는데 클린룸, 백신 만드는데 클린룸, 이런 클린룸과 관련된 이슈와 테마가 시장에서 좀 강한 테마로 작용을 했었지만 사실 코로나가 너무 지금 2년 넘게 거의 일상화가 되다 보니까 이 클린룸에 대한 테마가 과거에는 뜨거웠지만 지금은 과거만큼의 뭔가 이슈와 테마가 부각되고 있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찌됐건 회사가 자, 과거 클린룸과 관련된 이슈, 미세먼지 뭐 그런 관련된 먼지를 제거하는 이슈들이 백신, 반도체, 뭐 음압병실 이런 이슈로 다 엮이면서 7배가 올랐지만 이 회사가 실적이 좋아진 부분들이 있는가를 좀 살펴보니까 재무추이를 보겠습니다. 자,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신규 상장 종목인데 아직까지는 자, 뭐 실적이 눈에 띄게 좋아진 부분들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신규 상장 직후에 테마로 주가가 올라갔지만 아직까지는 주가가 7배 올라갈 만큼의 좀 실적 상승이 없었다라는 부분이고, 자, 우리 보조 지표를 추가해서 RSI 지표를 보시면은 이렇게 파란색으로 좀 과매수 구간이라고 되어 있는 구간은 뭐 주가가 많이 올라간 구간이라서 우리가 추격 매수보다는 차익 실현 관점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 구간이고요. 과거에 이 차트 보시면은 자, 노란색으로 형성되어 있는 구간 보이시죠, 시청자님? 예. 네, 이렇게 바닥에서 이 강세 구간이 시작될 때 공략해서 끝날 때 청산을 해야 되는데 그 이후에 청산을 못했으면은 이렇게 회색으로 주가가 약세 구간이 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자, 거래대금이 증가하고 이슈 터지면서 주가 7배 올라갔지만 결국에는 실적에 기반해서 움직인 게 아니니까 결국에는 거래대금 매수세 줄어들면서 주가는 계속해서 가격 조정 거치고 힘없이 즉 미비하게 이슈와 테마 없이 그냥 기간 조정을 좀 거쳐 나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매수한 타이밍, 매수한 그 시점이 저점이 아니라 고점이라는 관점에서 다음 정상까지의 그 과정이 좀 힘들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추가 대응에 대한 부분을 좀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첫 번째, 지금 제가 만약에 매도하라고 의견을 남겨드린다 한들 우리 시청자분께서는 지금 손실이 거의 마이너스 50%인데 이거를 손절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기간 보유하더라도 평단가를 관리해서 그래서 본전 청산하시는 게 목표이시잖아요. 네. 네, 그 관점에서 좀 대응을 해드리면은 자, 과거에 우리 에코프로 HN이라는 코스닥 기업이 자, 매기가 굉장히 유입되면서 직전의 고가를 뚫어낸 그 날짜가 바로 이 시점입니다. 네, 작년 7월 18일 정정하겠습니다. 7월 6일 그리고 7월 19일. 자, 이때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누군가가 주가를 굉장히 많이 주식을 많이 매입하면서 그 이후에 네, 대시세 제시세 구간으로 접어들었다는 관점에서 자, 이 구간이 네, 굉장한 뭐 주가의 주요 변곡점이 될 것이다라는 브리핑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때 주식을 산 사람들이 이 가격이 깨지면 그들도 손실이 전환됩니다. 이때 막대한 거래대금 터지면서 주가를 끌어올렸는데 자, 주가 끌어올리는데 돈이 들어가요. 어떻게든 수수료도 들어갈 거고 뭐 뭔가 수급적인 부분에서 거래를 많이 발생시켜가는 과정에서 비용이 들어갑니다. 근데 그 비용을 써서 주가를 끌어올렸는데 그 시작점이 저는 이 구간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자, 이 구간대의 가격을 제가 체킹을 해보니까 자, 5만 원에서 자, 7만 7천 원 구간입니다. 근데 이제 지금의 가격이 자, 7만 2천 원까지 조정을 받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자, 이 종목이 자, 지금 5만 원 구간, 이 7만 8천 원 구간대가 자, 이 21만 원까지 갔던 이 대시세 분출의 어떻게 보면 저는 이제 시작점이라고 판단이 되고 자, 이 가격을 지지를 해줘야 끝나지 않았다라는 것에 대한 반증이고 이 가격을 이탈했다라는 것은 이때 들어왔던 특정 큰 손들이 네, 물량을 털고 나갔다라는 것에 대한 네, 추측을 해볼 수가 있는 게 자, 5만 원과 이 7만 8천 원 구간의 지지 구간을 깨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량의 거래가 발생된 캔들의 시가와 종가와 네, 저가는 그 구간이 바로 네, 시청자분이 주요 변곡점으로 앞으로 활용을 하셔야 되는 네, 앞으로의 주요한 지지 구간이라는 브리핑을 드리도록 하고요. 자, 최근 거래대금 터진 캔들의 이제 시가와 저가를 제가 이렇게 확대를 해보면은 자, 5만 4천 원에서 자, 6만 2천 원 구간이 자, 좀 일봉상으로 네, 바라봤을 때 좀 깨기 쉽지 않은
왜냐하면 누군가가 큰 손이 돈을 써서 그 구간에서 주가를 들어 올렸기 때문에. 네, 54,000원과 62,000원 구간이 현재 구간에서 저는 이제 강력한 좀 지지 구간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라는 좀 브리핑을 드리도록 하겠고, 현재 구간에서 정확히 얼마 저점 찍고 반등한다, 이거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54,000원과 62,000원은 자, 주가가 아까 15만 원까지, 자, 21만 원까지 올라가는 자, 그 시작점이 바로 54,000원과 62,000원이었다라는 관점에서 자, 이 구간을 깨지 않고 그래도 기술적 반등이 한 번쯤은 혹은 두 번쯤은 나오게 될 것이다라는 관점에서 자, 최대한 우리 54,000원 구간 마지노선 잡고 6만 아까 얼마였죠? 자, 62,000원 구간, 62,000원 구간에서 지금 최근 69,000원 구간, 뭐 지금 단기 저점이 7만 원 구간이라서 7만 원에서 6만 원 구간은 조금씩 평단가 낮추시는 기회로 활용하시고 마지노선 54,000원 잡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아직까지는 우리 동사가 매출액적인 부분들은 뭐 큰 폭으로 개선된 부분들은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클린룸에 대한 사업 영역이 반도체건 백신이건 음압병실이건 테마는 계속 앞으로 좀 부각이 될 수 있는데, 자, 과거에도 실적 없는데 테마 부각되니까 주가 7배가 올라갔죠. 근데 앞으로도 자, 이 거래대금 막대하게 유입되면서 누군가 주가를 들어 올렸던 그 시작점 부분에서 또다시 저가에 매집해서 주가를 들어 올렸을 때는 어느 정도 테마 부각될 때 좀 시세 분출했던 끼가 있는 종목이니까 자, 앞으로 가격 조정 지금 거의 막바지 구간이다. 자, 21만 원에서 지금 주가 7만 원이면요. 얼마가 조정받은 거죠? 60% 조정받은 거거든요. 이거는 이제 편의점에서 1+2 행사하는 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고, 그리고 나서 정상가로 회귀하면 자, 1+2였는데 1+1으로 바뀌고 그냥 정상가 하나에 정상가로 판매되면은 그때 시청자분이 올라갈 때 추격 매수가 아니라 싸게 평단가 낮췄던 비중들 덜어내는 형태로 좀 매매 전략 세워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올라갔을 때 일단은 1차적인 단기 목표가는요. 저는 12만 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자,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요. 자, 21만 원짜리가 주가 조정받고 계속해서 한계점을 보였던 구간, 돌파를 못했던 구간이 바로 12만 원 구간이었어요. 자,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저도. 근데 12만 원만 오면 주가가 어떻게 됐죠? 빠졌죠. 12만 원만 오면 어떻게 됐죠? 네, 빠졌죠. 빠졌어요, 맞아요. 12만 원만 오면 어떻게 됐죠? 조정받았죠. 자, 이 구간이 자,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주식의 과거력을 보니까 조정받았던 저항 구간이 얼마죠? 12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자, 7만 원에서 6만 원 구간에서 평단가를 낮추신 다음에 주가가 이 저항 구간까지 올라오면 여기를 뚫어내면 그 위로를 바라볼 수 있지만, 자, 이 12만 원을 뚫어내지 못하면 다시 한번 조정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1차적인 단기 목표가는 내가 12만 원에서 6만 원, 7만 원에서 공략한 비중을 덜어내겠다라는 매매 전략을 세워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여기서 비중을 덜어내고 비중 20%가 아니라 5%만 남기고 그 5%는 돌파하면 좋은 거고, 돌파 못하고 조정받으면은 뭐 거기서는 이제 다시 추가 대응을 하는 형태로 좀 매매 전략을 세워 가시면 좀 좋을 것 같다라는 좀 견해를 밝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52,000원에서 54,000원에서 62,000원에 추가 매수를 해가지고 12만 원 가서 비중을 덜으라는 얘기죠?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54,000원은 이제 마지노선이고 지금 주가가 이제 7만 원인데 자, 62,000원까지 빠질지 안 빠질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 평단가 낮추시는 것도 철저하게 분할 매수. 어디가 저점일지 아직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하지만 자, 과거에 우리 21만 원까지 올라갔었던 그 시작점이 자, 54,000원이니까 자, 이 구간을 깨지 않는다면 저는 12만 원 구간까지는 기술적 반등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브리핑을 드리도록 하고, 그 과정에서 비중을 덜어내셔야 된다. 좀 다수 비중 정말 소액만 남기고 덜어내시고, 실제 이렇게 비중 20%씩 실을 건요. 자, 대시세 나오기 전에 혹은 주요한 구간에 거래대금 동반하면서 뚫어내는 이 구간 시작점에서 공략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밑으로 조금 손실 감소하는 거 대비해서 크게 수익이 나시는데, 지금은 고점에서 첫 번째 추격 매수를 하셨기 때문에 일단은 다음 정상까지 시간이 조금 걸릴 수 있다. 자, 우리가 지금 작년 8월 달이거든요. 1개월, 2개월, 3개월, 4개월, 5개월 동안 일단은 저점이 다져졌습니다. 여기서 정확도를 높이려면요. 2중 바닥, 3중 바닥, 4중 바닥 다지고 기간 조정하면서 물려있는 사람들 못 버티고 여기서 물량 저가에 누군가가 주워 담고
그 다음에 이슈 붙이면서 주가를 끌어올려야 되는데 그 기간이 1, 2, 3, 4, 5 조정받은 것만 5개월, 앞으로 기간 조정 5개월, 앞으로 올라가는 것도 5개월, 좀 길게는 올해 연말까지 좀 기간 보유를 중장기적으로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과정이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조금 빠르게 청산하고자 하시면 54,000원 마지노선 잡고 6만 원, 7만 원, 네, 7만 원에 매수한다가 아니라 6만 원, 7만 원 빠질 때마다 천천히 분할 매수로 좀 접근하는 걸 권고드리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말씀해 주신 이 54,000원 그리고 62,000원 구간 지지하는지 지켜보면서 반등 나오는지 보고 이 분할 매도로 대응해 보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다음 전화 상담 만나볼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네, SKI 테크놀로지요. 네, SKI 테크놀로지 얼마에 매수하셨을까요? 예, 15만 7천 원에 네. 10%입니다. 아, 15만 7천 원에 비중은 10% 담고 있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네. 15만 7천 원, 오늘 15만 3천 원의 종가 형성됐으니까 최근에 매수를 하셨을까요? 최근에 샀어요. 네. 최근에 그러면은 이 새해 들어서 매수하신 거죠? 네네. 예. 아니, 새해가 아니고 저참인데. 아, 작년 예, 연말쯤 12월 달. 매수를 하셨고. 예. 그런데 이제 새해 들어서 시장이 조금 지지부진하기도 했고 또 실적 부진 우려도 나오면서 조금 하락세 보이고 있는 것 같기는 하거든요. 어떤 부분이 예. 많이 궁금하세요? 네. 6월 얼마에 매수를 해야 할지. 네. 그것 좀 한번 여쭤보려고 전화드렸어요. 네. 언제쯤 팔면은 좋을지 궁금해서 전화 주셨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저희 예, 위원님께서는 또 앞으로 어떻게 보실지 바로 여쭤보도록 할게요. 위원님, 예. 어떻게 대응해 보면 좋을까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아닙니다. 일단은 매수하신 구간이 저는 굉장히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예. 일단은 우리 2차 전지 관련된 분리막 관련된 기술을 가지고 있는 이제 회사라서 공략을 하신 것 같아요. 혹시 시청자님께서 매수하신 이유가 혹시 어떤 것 때문에 매수하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제가 이걸 옛날에 저참에 제가 이거 공모주를 했었어요. 네네. 네, 그거 참여해서 이제 첫 번에 공모주 상장하는 날 그걸 네. 팔았거든요. 네. 팔아서 이 주식이 좀 오. 괜찮다는 걸 알고 했었는데, 네. 이게 이제 출구를 좀 밑으로 좀 많이 이게 마지막 물량도 털었고, 네. 마지막 고에서 물량도 나왔던 것 같아요. 네네. 내가 그래서 이게 지금은 조금 사봐도 괜찮지 않을까 싶어서 네네. 제가 한 10% 정도 매수를 해봤어요. 네네. 네, 그래서 이게 그때 첫 번에는 한 22만 원인가 23만 원인가 하여튼 좀 그때 좀 올라가서 이제 아마 먼저 제가 팔았던 게 아니라 네. 그때 아마 팔았던 것 같아요. 이게 그때 그리고 이제 계속 조정받고 하다가 이제 마지막 물량 털면서 이게 많이 나왔었어요, 물량이. 그래서 네네. 이제 많이 떨어졌다 올라갔다 못 올라가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네. 제가 한번 이번에 좀 많이 떨어져서 조금만 들어가도 되지 않을까 싶어서 들어갔는데 네. 이게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게 어느 선에 찾아야 될지 그게 네. 조금 궁금해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 우리 시청자님께서 이제 공모주 청약을 하셨다고 하니까 당시 공모가가 이제 10만 5천 원이었잖아요, 우리 시청자님. 예. 근데 이게 10만 예. 5천 원까지 안 빠집니다, 지금 주식이. 네, 이 예. 주식이 상장된 이래 딱 공모하고 여기서 파셨으면은 자, 100% 수익이 나셨을 거예요. 그래서 시청자분께는 굉장히 기억에 좋은 기업입니다. 맞죠? 네. 근데 이게 주가가 빠졌으니까 여기가 자 13만 8천 원까지 빠지니까 공모가 10만 5천 원이었는데 자, 그 공모가 부분까지 빠지더니 이게 어떻게 됐냐면은 100%가 올랐어요. 그리고 나서 싼 고점 찍고 자, 고양이 차트 딱 그린 다음에 싼 고점 찍고 그 다음 주가가 빠졌거든요. 자, 그래서 이 과매도 구간에서 첫 번째 과거의 시세를 반납한 저점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선을 그어볼게요. 자, 지금 가격 조정 끝났고 2중 바닥 다지고 3중 바닥 다지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시청자분께서 매수하신 구간이 나쁘지 않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드린 게 첫 번째, 주가가 빠질 때 공략을 하셨다. 과매도 구간에서 이제 기간 조정을 거치고 있는 구간에서 공략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본 종목이 자, 직전의 저가 13만 8천 원과 자, 14만 원 구간. 자, 이 일봉상 추세 하단만 깨지 않는다면
저는 네. 시청자분 평단 혹은 18만 원까지는 충분히 추가 시세 만들어낼 수 있는 종목이다. 라는 좀 브리핑을 드리도록 하고, 자, 아까 이제 공모 물량이 좀 많이 나왔다라고 좀 이야기를 해주셔가지고 제가 그 물량들 한번 체킹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투자 설명서를 한번 보고 가도록 할게요. 자, 네. 투자 설명서 말고, 자, 증권 신고서를 좀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증권 신고서. 자, 지금 아까 이제 기관들의 이제 보호해수 물량 뭐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쭉 내려가다 보면은, 자, 지금 보호해수 물량이, 자, 제가 조금 더 체킹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관들이 이제 보호해수 확약을 걸었던 그런 물량들이, 네, 지금 체킹을 해봐야 되는데, 자, 제가 이거는 시청자님, 제가 네. 저 노랑톡에서 확인해서 다시 공지 드릴게요. 네, 네, 노랑톡에서 제가 이거 이제 기관들의 보호해수 물량들이 언제 물량들이 많이 얼마만큼 풀리는지 좀 체킹을 해드리도록 할 텐데, 자, 일단은 제가 조금 지금 네, 확인했네요. 자, 여기 있네요. 자, 이게 신청 수량이고 이거 결과가 나온 걸 확인해야 되는데, 자, 일단은 지금 비중으로 따지면, 자, 6개월 확약 물량, 뭐 3개월 확약 물량, 1개월 확약 물량, 15일 확약 물량 합계해서, 자, 63%의 물량들이, 자, 15개월 동안 보호해수 가지겠다, 한 달 동안 가지겠다, 3개월 동안 가지겠다, 6개월 동안 가지겠다, 이렇게 신청을 많이 했어요.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결과 나온 게 또 공시를 봐야 되는데, 지금 이제 제가 조금 너무 실시간으로 하다 보니까 한 번 더 이제 노랑톡에서 좀 시간 두고 좀 천천히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찌됐건 이제 상장된 이래에 15일, 한 달, 3개월, 6개월에는 얼마짜리 물량이 풀릴 수 있다? 10만 5천 원짜리 물량이 풀릴 수 있다. 근데 상장이 작년 5월에 됐어요. 그러면 6개월 하면은 올해 1월입니다. 그러니까 1개월, 3개월, 6개월 물량들이 벌써, 네, 그 보호해수가 해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10만 5천 원까지 안 빠졌다는 거는 여기까지 안 간다. 이 주식에 앞으로 미래가치 가중치나 뭐 회사가 성장할 부분들, 불림하게 대한 부분들, 2차 전지에 대한 부분들 높게 평가가 되기 때문에 이 13만 8천 원을 계속 지지를 해주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대시세를 반납한 저점, 이중바닥, 삼중바닥에서는 오히려 빠지면 저는 비중 5%, 10% 더 실어도 된다 생각하고요. 목표가는 네. 18만 원 꼭대기에서 매도하세요가 아니라 18만 원까지 올라가는 과정에서 일단은 분할 매도 진행해서 수익 챙기고 나머지 일부 수익분으로 더 노려보는 형태로 좀 매매 전략 세워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과거에 25만 원까지 올라갔는데 뭐 2차 전지 관련된 이슈들 뭐 정말 중장기로 보면은 우리 가격 조정 끝났고 기간 조정 여기서 바닥에서 매집 끝낸 다음에 거래대금 터트리면서 다시 한번 주가 상승시킬 가능성이 있지만 좀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자, 우리가 14만 원, 15만 원 부근 저점 매수 그리고 18만 원까지 올라가면 분할 매도. 이거를 이 박스권에서 철저하게 고가 매수 저가 정정했습니다. 고가 매도 저점 매수를 좀 반복적으로 진행하시면 좋은 종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이 종목이 가격 조정은 끝났다라고 판단되고 이렇게 박스권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할 텐데 여기서 행복하게 매매하려면 시청자분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점에 샀다가 고점에 팔았다가 저점에 샀다가 고점에 팔았다가 이거를 계속 반복하면은 올해 좀 행복하게 거래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자, 매수하기 좋은 구간 14만 원, 15만 원, 분할 매도하기 좋은 구간 18만 원까지 좀 가격 라인을 먼저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예,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네, 13만 원, 14만 원 밑으로 빠지지만 않는다면 좀 충분히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봐주셨으니까요. 지금 매수가 굉장히 좀 좋다라고 말씀해 주신 만큼 앞으로 좀 분할 매도하시면서 안전하게 수익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다음 전화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에디슨 EV. 에디슨 EV 종목이시고요.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29,500원에 50%. 29,5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이 50% 되신다고요? 예. 아, 비중 많이 담으셨네요. 한 800주 돼요. 800주 정도 되신다고요? 예. 아, 한 번에 50% 비중 담으신 걸까요? 아, 두 번.
두 번에 나눠서 지금 50% 비중 보유하고 있다는 말씀해 주셨는데 에디슨 의위 종목 같은 경우는 작년에 이 수익률이 무려 1244%다라고 하더라고요. 주가 상승률의 2위를 기록한 종목이긴 한데 그만큼 좀 급등했기 때문에 또 많이 하락세를 보여서 궁금한 점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 어떤 부분이 가장 궁금하세요? 아니 그냥 제가 네. 생각하고 봐도 이게 쌍용차 인수를 된다고 해도 그렇죠. 힘들 것 같고 네. 그 이슈를 보고 매수를 하신 걸까요? 아니 그건 아닌데 네. 어떻게 보면 제가 잘못 담은 것 같아가지고 네, 앞으로 좀 어떻게 대응 전략 가져가 보면 좋을지 아니, 궁금하실 것 같은데 예, 위원님이 지금 아니. 쌍용차 인수 이슈도 조금 불투명해진 것 같고 또 최근에 대주주 거래와 관련해서 또 의혹도 있었잖아요. 이 부분은 다 모두 좀 해소해 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네, 일단은 뭐 제가 이야기를 드린다고 해서 시청자님 이 회사의 악재나 뭐 안 좋은 부분들 혹은 시청자님 평단가가 변화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네. 제가 좀 말에 힘이 없는 부분은 좀 죄송스럽지만 그래도 그냥 현재 시점에서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그냥 기술적으로 분석의 의견을 좀 남겨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이제 본 동사가 우리가 작년에 작년이 아닙니다. 2020년도에 코로나 터졌을 때 과거에 이제 세미시스코라는 사명이 가졌던 종목이에요. 네. 자, 뭐 초소형 전기차 만든다 해가지고 뭐 그랬던 코스닥 업체인데 자, 어찌됐건 주가가 800원까지 주가가 이제 800원까지 빠졌는데 800원짜리가 8만 원까지 거의 비트코인보다 많이 올랐습니다. 네, 암호화폐보다 많이 올랐어요. 네. 100배가 올랐어요. 100배. 이게 실적이 좋아진 게 있는가를 봤더니 자, 2020년도부터 지금까지 실적은 적자다. 좋아진 게 없다. 근데 주가는요. 자, 800원짜리가 자, 8만 원까지 1000%가 올랐습니다. 실적에 기반하지 않고 뭐 최대주주 변경이나 사면 변경이나 뭐 쌍용차를 인수한다든가 뭐 이런 모멘텀을 가지고 주가가 100% 올라갔는데 실제로 그 시가총액을 유지할 수 있는 재무제표가 뒷받침되지 않자 결과적으로는 기대감만으로 올라갔었던 주가는 빠지게 된 그런 전형적인 영화 작전의 그런 비슷한 시나리오대로 움직인 좀 종목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자, 이 구간 자, 작년에 이제 세미시스코가 최대주주 변경 공시가 떴을 때 자, 이때부터 좀 냄새가 좀 이상했습니다. 자, 최대주주 변경 이제 양수도 계약을 좀 검색해 보도록 할게요. 자, 작년 이제 우리가 6월 달 정도, 자, 작년 5월 말쯤에 이제 갑자기 연속적으로 상한가를 치는데 자, 5월 31일에 갑자기 자, DMH외 5인이 일주당 14,750원, 즉 15,000원 정도의 주식을 인수하겠다라고 자, 5월 30일 오전 11시에 이 공시를 냅니다. 근데 주가가 언제 움직였는지를 볼게요. 자, 5월 31일 시작하자마자 어떻게 출발했죠? 상한가로 출발했습니다. 공시는 11시에 나왔어요. 11시 15분에 주당 15,000원에 사겠다. 새로운 최대주주가 이 계약이 11시 15분에 나왔는데 주가는 이 공시가 뜨기도 전에 연속적으로 상한가 문을 닫아버렸단 말이죠. 그러면 이 미공개 정보를 누군가는 활용해서 아침에 주식을 들어 올리지 않았을까라는 합리적인 의심이 할 수 있었던 종목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공시가 뜨고 나서 상한가를 가는 게 맞는데 정보가 공개돼야 상한가가 가는 게 맞는데 정보는 5월 31일 11시 15분에 떴는데 상한가는 아침에 시작하자마자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미공개 정보로 올라갔다라는 것을 좀 추정해 볼 수 있을 만한 좀 근거가 아닐까 싶고 실제로 주가 자 15,000원에 산다고 했죠. 자 15,000원에 산다고 했습니다. 자 근데 이제 15,000원에 산다고 해서 주가가 얼마까지 올라가야 정상이죠? 15,000원까지 올라가야 정상이죠. 근데 자 이게 지금 무상증자를 해가지고 좀 가격이 좀 바뀌었는데 자 어찌됐건 자 당시 제 기억으로는 한 이 정도 수준까지 최대주주가 산다고 했어요. 근데 최대주주 변경 모멘텀으로 새로운 최대주주가 사는 가격보다 주가가 더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거 진짜 많이 올라갔다라고 생각했는데 자,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자 뭐 세미시스코 주가가 올라갔다가 고가에서 반토막 난 다음에 사면 변경을 해요. 기존에 이 고가 찍고 떨어진 이 그런 이미지를 탈피하기 위해서 새로운 종목인 척 에디슨 EV로 사면 변경하고 갑자기 무상증자 이슈 붙이면서 여기서부터 또다시
영화 작전의 그런 모습들이 또 진행이 됩니다. 자, 상한가 몇 번 쳤는지를 모르겠어요. 자, 한 번, 두 번, 세 번, 급등이 세 번. 자, 여기서 상한가 한 번, 또 상한가 두 번, 상한가 세 번, 네 번. 그 다음에 5연속 상한가에서 갑자기 자, 대량 거래 발생하면서 거의 하한가급으로 장대 음봉권의 캔들을 만들자. 자, 주가가 아까 처음 스타트가 몇백 원이었죠? 800원이었습니다. 800원짜리를 100% 올린 다음에 거기서 차익 실현 떨어지니까 이게 어떻게 됐다? 13,000원까지 빠졌거든요. 자, 8만 원짜리를 자, 이렇게 체킹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만 원짜리 자, 무상증자 물량이 상장되자 8만 원짜리가 13,000원까지 빠졌어요. 이게 얼마나 빠진 겁니까? 자, 이게 이렇게 하면은 자, 마이너스 85%가 폭락한 겁니다. 네, 거의 7분의 1 토막이 무너졌고, 네, 이 7분의 1 토막이 무너졌는데 그 폭락한 바닥에서 갑자기 대량 거래가 발생되고 누군가가 여기서 돈을 써서 주가를 들어올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자, 돈을 써서 누군가 막대한 거래대금으로 여기서 지지를 해줬다라는 건요. 여기가 앞으로도 자, 이 13,000원과 자, 17,000원 구간, 자, 14,000원과 17,500원 구간, 자, 이 구간이 이 종목에 자, 아주 강력한 자, 지지 구간으로 작용을 하게 될 거라는 부분을 우리는 기술적으로 네, 좀 미리 예상을 해놓고 가겠습니다. 자, 어쨌든 바닥에서 마이너스 85% 폭락하고 그리고 나서 주가가 어떻게 움직였는가 봤더니 자, 13,000원짜리가 자, 3만 원까지 단기간에 100% 이상 좀 폭등하는 시세가 나왔어요. 근데 시청자분께서는 아마도 자, 여기서 추격 매수하셨을 것 같아요. 맞습니까? 그 두 번째 매수, 여기서 매수하신 거죠? 두 번째 매수요. 두 번째요? 예. 두 번째면은 언제? 제가 첫 번째는 네. 3만 한 5, 6천대 매수했고, 네. 두 번째는 2만 원 정도에서 아. 매수가가 지금 그래서 비중이 29,500원을 뛴 거예요. 네, 그럼 실장님 여기 올라갈 때 매수하셨어요? 떨어지고 나서 여기서 떨어질 때. 매수하셨어요? 떨어질 때. 떨어질 때? 예. 네. 이게 아무래도 이제 100배 올라간 종목이니까 자, 고가 대비해서 8만 원짜리가 예. 3만 5천 원까지 빠졌으니까 저점인가 했지만 예. 사실 이게 100배 올라간 종목이라서 그래서 네, 매수했거든요. 그래서 많이 근데 빠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지금의 구간은 자, 13,000원과 17,500원 구간 지지 반등 여부가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에요. 네, 과거에도 자, 8분의 1 정도 조정 받으니까 갑자기 뭐 쌍용차 이슈 붙이면서 주가가 100% 올라갔거든요. 근데 또다시 주가가 13,000원, 17,000원까지 빠지면 여기서는 또다시 자,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어요. 그 근거는 여기서 돈을 써서 막대한 누군가가 저가의 물량을 주워 담았고 자, 이들의 물량이 여기서 정리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어요. 3만 원에서. 하지만 만약에 정리가 안 됐다면 더 큰 그림을 보고 있다면 자, 여기 네, 13,000원과 17,500원 구간을 이탈하지 않아야 이때 저가에 잡았던 특정 큰 손들도 손실이 아니다 라는 관점에서 자, 이 구간을 꼭 에디슨 EV는 지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자, 저는 지금 현재가 22,000원 정도 지나고 있는데 자, 13,000원 마지노선 잡으셔야 돼요. 여기는 깨면 안 되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제가요. 네, 어제 그저께 네, 19,000원 떨어졌잖아요. 네, 그래서 다 포기하려고 하는데 네, 이틀간 2만까지 올랐잖아요. 네, 네. 이게 저는 이 종목을 믿을 수가 없어가지고. 네, 이게 믿을 수가 없으니까 시청자분이 조금 손실 보더라도 이 종목은 28,000원, 27,000원 정도까지 그냥 한 번 더 시세 나오면은 자, 여기 예. 추세 상단에서는 비중을 5% 남기고 다 줄이셔야 돼요. 아, 이렇게 실적 기반하지 않고 주가 100배 올라갔는데 앞으로 시청자분도 못 믿는 종목, 어떻게 될지 모르는 종목, 정말 운명을 뭐 우리 예를 들면은 투자를 해야 되는데 이거는 약간 투기에 가까운 종목입니다. 그 이유는 실적 없이 100%가 올라갔고 그리고 나서 앞으로 시청자분께서도 쌍용차 인수권 어떻게 될지 모르시잖아요. 그러니까 자, 평단가 왔을 때 비중 50%를 저는 이제 27,000원, 28,000원 선까지 기술적 반등 온다면 비중 5% 남기고 전량 비중 축소하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때까지 가기는 갈까요? 일단은 뭐 다음 주에 지수 상황을 봐야겠는데 일단은 뭐 이번 주에 지수가 빠지면서 같이 빠졌고
지수 올라오면서 어떻게든 뭐 이게 어느 정도의 좀 기술적 반등이 좀 나왔다고 생각하는데, 자, 기술적 반등 나온 그 구간을 한번 보시면요. 자, 이때 뭐가 터졌죠? 거리대금 터지면서 대량 거래 발생하면서 여기서 누군가가 주식을 싸게 샀는데, 자, 그 가격 터치하니까 주가가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자, 13,000원, 17,000원 구간 여기가 자, 지지 반등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이게 주가가 어떻게 흘러갈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자, 17,500원, 13,000원 구간만 깨지 않는다면 이 종목은 자, 아직까지는 끝난 게 아닐 수 있다. 자, 여기 지지 구간 누군가가 크게 매입을 했고, 그리고 나서 여기를 깨지 않는 선에서 이중 바닥을 다졌고, 앞으로 3중 바닥, 4중 바닥을 다질지 안 다질지 모르지만, 자, 만약에 다져준다고 하면, 이탈하지 않는다고 하면 당분간은 이런 박스권 구간이 왔다 갔다 하게 될 텐데, 시청자분 평단가가 여기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 29,000원 구간, 뭐 본전에서 매도하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수익권에 매도하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일단은 뭐 마이너스 5에서 10% 정도, 27,000원, 28,000원 정도 선에서는 비중 덜어내시고 손실 보더라도 너무 리스크가 크니까 여기서 차익 실현 떨어지면 또다시 13,000원, 17,500원까지 빠질 가능성이 높으니까 여기서는 비중 줄이셨다가 나중에 여기서 반등하면 다시 공략해도 되니까 비중 5% 남기고 27,000원, 28,000원 구간 일봉상 이 박스 상단에서 덜어내고 그 다음 추이 보고 13,000원, 17,500원 이탈 안 하면 또 공략해서 복수전 치르시는 형태로, 아니면은 다른 종목으로 더 좋은 종목들 많으니까 교체해서 매매 진행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네. 아, 예. 네, 이렇게 또 과거의 특정한 이벤트 흐름까지 굉장히 꼼꼼하게 종목 진단 도와주셨는데요. 하지만 이 참고로 또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이 정보에 대해서는 투자에 대해서 가치나 수익률에 대해서 보장하고 있지 않고요. 또 여러분들의 개인의 판단에 또 결과가 판단을 하셔야 된다는 점까지 또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또 종목 고민 해결할 수 있는 기회 잡고 싶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상담 창구는 열려 있습니다. 이제 또 30분도 채 남지 않은 시간이니까요. 계속해서 또 투자에 대해서 고민 있으신 분들은 상담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02-3153-1611번이나 1612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문자 상담을 원한다 하시는 분들은 샵 008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다음 전화 상담 받아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삼성 SDI 삼성 SDI 종목이시고요. 얼마에 매수하셨어요? 64만 2천 원이요. 64만 2천 원에 비중은 네. 어느 정도 담으셨어요? 5% 정도. 5% 보유하고 계시고요. 네네. 삼성 SDI 64만 2천 원에 매수하셨으면 언제 들어가셨어요? 오늘요. 오늘 매수하셨어요? 오늘 매수했는데 하고 예. 나서 계속 떨어져서 네. 이거를 월요일 날 바로 그냥 손절을 할까, 더 떨어지기 전에 네. 손실 더 커질까 싶어서. 예. 아우, 그래서요. 전화 잘 주셨네요. 지금 네. 오늘 매수하셨는데 조금 불안해 하시는 것 같거든요. 네. 지금 바로 저희 위원님께 한번 상담 도와드릴게요. 네. 일단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수고하십니다. 일단은 비중 5% 너무 잘 공략하신 것 같아요. 일단은 좀 칭찬드리고 싶은 게, 일단 주식을 우리가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야 되는데, 비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것은 진짜 고수의 영역이라 너무 변동폭이 클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비중 5% 소액으로만 고가 매매 진행하는 거 권고 드리고 있는데, 정말 비중은 정말 5%면은 뭐 그렇게 만약에 그러니까 수익이 나셔야겠지만 만약에 예상과 다르게 흘러가더라도 크게 부담이 없는 비중이라서 일단 첫 번째는 좀 다행인 것 같다라는 좀 브리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동사 같은 경우는 뭐 앞으로 뭐 테슬라가 전기차 시장을 장악하든 현대차가 장악하든 도요타가 장악하든 뭐 벤츠가 장악하든 어차피 배터리는 국내 배터리 3사가 가장 잘 만들죠. 그래서 배터리 3사는 전기차 시장이 확장되어가는 앞으로의 과정에서 내연기관 자동차 뭐 2030년까지 판매 중단한다, 2035년까지 판매 중단한다, 각 주요 국가들이 자동차, 지금 내연기관 자동차 판매 중단을 선언했어요. 세계 멸망의 위기가 코로나가 아니라 지구 환경 오염에 대한 문제거든요. 우리 뭐 지구 온난화에 대한 이슈, 이런 이슈들, 우리 친환경 에너지를 활용해야 된다라는 그런 글로벌적인 이슈가 앞으로 10년, 20년 동안 테마적인 부분에서는
계속 유효하고 자동차 어떤 완성차 업체들이 점유율을 높여 나가건 전기차 시장이 성장하면 배터리 업체들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좀 메리트가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근데 자, 이 주식의 가장 큰 악재는 주가가 18만 원에서 80만 원까지 지금 주가가 4배 폭등한 고점 영역대라는 것이 개인적으로는 그냥 그나마 종목의 악재는 없지만 그냥 종목이 고가 영역대에 있다는 것이 개인적으로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되겠다라는 좀 견해를 밝혀드리도록 하겠고, 최근에 직전에 고점을 뚫어낸 이후에 60만 원 가격대가 이 종목의 주요 지지 구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60만 원, 59만 원 깨지 않으면 반복적으로 올라가고 이번에도 올라갈 턴으로 보여진다. 이 박스 상단에서 이 60만 원 깨지 않고 60만 원에서 80만 원 구간 박스권 구간 지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손절가 59만 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고, 여기만 깨지 않는다면 저는 시청자분 평단가 물론이고 위로 70만 원, 80만 원까지 전량 매도가 아니라 70만 원까지 분할 매도하고 남은 걸로 80만 원까지 상황 보면서 좀 대응하시면은 크게 무리 없이 좀 마무리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회사 자체적으로는요, 휴대폰 자동차용 전력 장치 만드는 매출이 81%, 그리고 정보통신 소재 관련된 매출이 이제 19%를 차지하는데, 자, 동사가 우리 매출액 추정치입니다만 2021년도 작년에 매출 약 13조 7천억을 기록하는데, 이게 1년, 2년, 3년 지나면 매출이 23조로 매출이 10조 증가합니다. 회사가 매출 늘어나고 영업이익 늘어나면 기업 가치 늘어나고 주가도 우상향을 기록하게 될 텐데, 좀 아직까지는 뭐 2024년도라고 하면은 좀 큰 이벤트가 뭐 애플카 출시 모멘텀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정말 길게 보면 24년도까지 좀 바라봐도 되지만, 기술적으로 어차피 우리 바닥에서 잡고 스윙 중장기로 들고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59만 원 손절 잡고 올라갔을 때 목표가 70만 원, 80만 원까지 분할 매도로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근데 저 전문가님 네. 하나 여쭤보겠는데요. 네네. 오늘 그 구스비 그 대형주들이 네. LG화학도 그렇고 막 다 올라갔는데 얘만 오늘 떨어지더라고요. 그 실적이 안 좋게 나쁜 그런 게 나와서 그런가요? 아니요, 실적 안 좋은 거 없습니다. 자, 재무제표 볼게요. 아직 우리 4분기 실적이 안 나왔는데, 자, 3분기까지만 지금 실적 발표를 했으니까 이제 3분기 실적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결 재무제표 볼게요. 자, 원래 이제 누적 매출액이 억, 10억, 100억, 1000억 조였어요. 8조 3분기까지. 근데 자, 2020년도에는 8조였는데, 자, 2021년도 3분기까지 1월 달부터 9월 달까지 작년 기준으로 해서 매출액이 9조 7천억을 기록했습니다. 매출액 증가했죠? 8조에서 9조 7천억으로. 근데 여기서 자, 나누기 3을 하면은 3.2조 정도 되죠. 분기당 실적이. 나누기 3을 하면 분기당 3조 원 정도 되잖아요. 그럼 4분기에도 특이 사항이 없으면은 약 3.2조 정도의 4분기 매출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3조 더하기 우리 9.7조를 더하면 매출액이 11조입니다. 매출액이 작년보다 증가해서 좋은 건가요? 나쁜 건가요? 좋은 거죠. 좋은 거죠. 그럼 영업이익을 볼게요. 회사가 매출만 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 남는 게 얼마냐가 중요한데, 자, 보면은 지금 4,251억 원의 영업이익을 20년도 1월부터 9월까지 기록했어요. 근데 자, 2021년도 9월 30일까지 영업이익을 얼마를 냈느냐? 8천만 원 정정하겠습니다. 8천억을 냈습니다. 제가 감히 8천만 원을 올렸네요. 자, 8천억을 올렸어요. 영업이익이 2배 증가했습니다. 좋아진 건가요? 안 좋아진 건가요? 좋아진 거죠. 실적 발표를 했나요? 지금 중대형들이 다음 달인가 이번 달인가 실적 발표한다 그러던데. 이제 중대형 주들만 뿐만 아니라, 자, 대한민국 모든 주식은 3월 달에 결산 보고서가 발표됩니다. 3월 달 안에 결산 보고서 못 내면 상장 폐지 사유예요. 그러니까 웬만한 대형주들은 3월 달 정기주총 2주 전에 사업 보고서, 결산 보고서 나오게 될 텐데, 그때 2021년도의 실적이 발표된다. 하지만 시장에서 예상하는 우리 삼성 SDI의 4분기 실적은 아까 제가 대략 눈대중으로 3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4분기 예상치는 4조 원이고요. 영업이익은 4천억입니다. 그래서 많이 실적 늘어났네요, 4분기에도 좋게 나올 거고
그러니까 작년 기준으로 2021년도는 동사 창사일의 최대 실적입니다. 근데 그 창사일의 최대 실적이 언제 발표되죠? 올해 3월달 중순에 정기주총 2주 전에 발표가 될 예정이니까 그 실적 발표 모멘텀을 우리가 좀 실적 좋게 나오니까 주가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한다면 59만 원 손절 잡고 평단가 조금 더 낮추신 다음에 70만 원, 80만 원까지 좀 분할 매도하는 그러면 형태로 오늘 아까 뭐 어떤 말씀드렸던 다른 이 박스권. 특별한 그게 있어서 이렇게 떨어진 건 아니네요. 시청자님 근데 이게 떨어진 게 없어요 사실. 네, 주가가 마이너스 1%는요 그렇게 뭐 많이 떨어진 것도 아니고 우리 코스피 지수가 1% 올랐지만 63만 6천 원. 네? 종가가 63만 6천 원 됐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시청자님 평단가 대비해서 1% 빠진 거잖아요. 네. 이 정도는 빠진 것도 아닙니다, 시청자님. 뭐 다음 주에 좋을 겁니다. 단가가 크니까 엄청 많이. 그러니까 어찌됐건 100만 원 샀으면은 만 원 손실인 거고 1000만 원 샀으면은 1%면 10만 원 손실 난 거고 1억 샀으면은 얼마죠? 100만 원 손실 난 건데 시청자님 이거 70만 원까지 가면 얼마 수익이에요? 5% 이상 수익이시죠? 80만 원까지 가면은 20% 정도 수익이실 건데 마이너스 1% 정도는 뭐 주식시장에서 이렇게 큰 변동은 아닌 것 같고 사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삼성전자도 많이 빠지면은 마이너스 3%도 빠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거의 일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365일 중에서 올라가는 날이 180일, 떨어지는 날이 180일, 마이너스 1% 빠진 날은 그냥 뭐 주식시장에서 그냥 뭐 큰 뭐 이벤트가 아니라 그냥 일상적인 이야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여기서 이렇게 보고 하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마이너스 1% 빠졌잖아요, 시청자님. 6월달. 작년 6월에. 근데 빠지고 나서 60만 원 이탈 안 하니까 다음에 플러스 5% 올라가고요. 그리고 나서 75만 원까지 60만 원에서 75만 원까지 20%가 올라갑니다. 근데 여기서 1%, 2% 빠진다고 해서 매도하실 거예요? 아니 이제 더 많이 빠질 것 같으면 차라리 네. 매도를 하고 밑에 빠지면 밑에서 다시 잡을까 하는 생각으로 오늘 그래서 네. 제가 이제 오늘 사가지고 빠지길래 전화를 드린 거거든요. 뭐 판단은 시청자님이 하시는 거예요. 불안하시면 비중을 줄이셔야 됩니다. 매도를 네. 하셔야 됩니다. 근데 저는 제 의견은 59만 원을 이탈하지 않는다면 네. 70만 원과 80만 원까지는 보셔도 된다. 네. 보시는 게 좋다라는 감사합니다.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네, 삼성 SDI 종목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좀 유망한 섹터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봐드렸으니까요. 해당 말씀해주신 이 가격선 잘 기억하시면서 대응해 보시길 바랄게요. 네, 이어서 유튜브로 들어온 종목 상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무한지혜님께서 보내주셨고요. 한국컴퓨터 5,22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은 20% 담으셨다고 말씀해 주시네요. 앞으로의 전망과 매도가 추천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시는데 어떻게 좀 대응해 보면 좋을까요? 네, 우리 일단 문자기 때문에 시청자님이 왜 매수하셨는지가 제가 가장 궁금해요. 네. 컴퓨터. 하지만 이게 유튜브로 들어온 상담이기 때문에 알 수 없으니까 왜 그 부분은 매수하셨을까? 네. 우리 정말 저도 궁금합니다. 네. 일단 우리 컴퓨터 관련된 이제 회사인 것 같아요. OLED 관련된 스마트폰 화면을 구동시키는 기술을 뭐 삼성 전기 뭐 B나 그리고 이제 뭐 BF 플렉스 B나 영풍전자 B나라는 주요 상품을 붙여가지고 이 회사가 이런 OLED PBA 제품을 판매하는 데 있어서 매출액이 66% 발생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OLED 관련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한국컴퓨터. 말은 컴퓨터 관련주인 것 같은데 보니까 디스플레이 관련된 우리 LCD, OLED 그리고 인버터 관련된 매출액이 발생된다. 그러니까 뭐 디스플레이와 관련된 그런 제품들을 판매하는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회사 재무제표 보겠습니다. 자, 일단 매출액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누적 매출액 2020년도에 억, 10억, 100억, 686억 원의 매출액을 기록했는데 작년에 1220억으로 매출액이 거의 2배 증가했고요. 영업이익적인 부분 보겠습니다. 자, 영업이익이 2020년도에는 영업이익이 3억이었어요. 자, 600억을 넘게 매출액을 냈는데 영업이익이 3억입니다. 막상 700억 가까운 매출을 냈지만 손에 쥐어지는 거는 3억밖에 안 됐어요. 하지만 이거 보겠습니다. 자, 작년 기준으로 해서 영업이익이 92억으로 3억 대비해서 영업이익이 30배가 증가했습니다. 막대하게 뭔가 부가가치가 영업이익률이 개선됐다는 것에 대한 부분이고요. 그 늘어난 이유는 매출액이 2배 늘어났고
매출액이 2배 늘어난 것에 대한 영업이익은 30배가 늘어났다. 그래서 회사는 큰 폭으로 성장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먼저 재무적인 부분에서의 긍정적인 의견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기술적 분석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사가 직전에 저점 구간들, 고점 라인들을 거래대금 동반하면서 뚫어내면서 7,000원까지 시세가 분출됐고 그 이후에 대시세를 반납한 바닥에서 지금 박스권 구간 만들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일단 시청자분의 평단가가 5,220원 정도가 되시는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밑으로의 주요한 지지 구간, 우리 거래대금 터지면서 우리 매기가 유입된 캔들의 시가, 자, 이 구간 얼마죠? 4,800원만 깨지 않으면 더 보셔도 된다. 그리고 목표가는 저는 6,500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 회사가 돈을 잘 벌고 있어요. 영업이익 30배가 증가했습니다. 30배는 3,000%거든요. 이 막대한 영업이익의 증가, 매출액의 증가는 올해 3월달 공개가 된다. 네, 실적에 기반한 상승이 올해 3월달 나올 수 있다는 취지에서 저는 4,800원 이탈하지 않으면 6,500원 목표로 분할 매도 진행하셔라, 이렇게 브리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국컴퓨터 종목상담 도와드렸습니다. 오늘 종목상담은 아쉽지만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종목상담 받아보지 못해서 아쉽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 들어오시면 위원님과 또 소통 이어가실 수 있으니까요. 샵 0082번으로 민경철이라고 세 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거나 하단으로 나가고 있는 QR코드 스캔해서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